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리의 비밀과 왜 부자들이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나는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멘탈을 꽉 잡아주고 투자에 갓바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식만큼이나 돈을 쓰는 방식, 즉 소비 습관에서부터 우리와 다른데요. 그 비밀의 핵심에는 바로 복리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복리 효과를 눈덩이 효과에 비유하며 작은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시간과 함께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그럼 부자들은 이 복리 효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재테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그 돈을 굴리고 어떻게 소비를 통제하느냐가 중요하죠. 첫째, 부자들은 투자를 일찍 시작합니다. 복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수익률이 같더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자산 축적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아, 그때 비트코인 좀 사둘 걸. 테슬라 주식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죠? 후회할 시간에 지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리는 달리처럼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마법입니다. 이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죠. 둘째,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복리 투자는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부자들은 이런 충동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옮기게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돈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동으로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요. 셋째,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을 가집니다. 투자를 오래 하려면 자신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지키고 무리하거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불안해서 다 팔아버리고 싶고 오르면 더 많이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런 감정적인 동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멘탈의 갓바를 단단히 하고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죠. 넷째, 분산 투자를 합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부자들은 ETF, 채권,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입니다. 나에게 필요한가? 보다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생각하고 한 곳에 몰빵해서 한 방을 노리는 대신 여러 씨앗을 뿌려 위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다섯째, 장기 투자를 합니다. 복리 효과는 단기간에는 미미하지만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는 말처럼 오늘 꾸준히 투자하면 미래에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섯째, 배당 재투자를 활용합니다.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더욱 키우는 겁니다. 마치 씨앗에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에서 다시 씨앗을 얻어 뿌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 증식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일곱째, 수입 다변화에 힘씁니다. 월급 외 부업, 재능 판매, 배당주, 임대소득 등으로 수입원을 다양화하여 자산 증식 속도를 높입니다. 부자들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죠. 그럼 이제 부자들이 피하는 소비 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부자들은 충동구매를 피합니다.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구매 전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넘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복리 효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괜히 쫄았네라고 후회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과시 소비를 멀리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보다 소비가 먼저 늘어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위한 소비 대신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지출만 합니다. 셋째, 이자 및 수수료를 피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이자, 계좌 수수료 등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를 피합니다. 선불 결제를 활용하고 할부를 최소화하며 수수료가 드는 구조를 피함으로써
새 나가는 돈을 철저히 막습니다. 넷째, 소득보다 빠른 소비 증가를 경계합니다. 월급이 오르자마자 생활 수준을 올리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은 부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함정입니다. 소득이 늘면 투자 비중을 먼저 늘리고 생활 수준 향상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그릇을 먼저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다섯째, 자기 개발 없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락, 유흥, 물건 구입에만 돈을 쓰고 자기 성장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독서, 교육, 건강관리, 네트워킹 등 자신에게 투자하는 소비에 적극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성공적인 소비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소비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 철저히 관리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가계부 앱 등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죠.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아는 겁니다. 둘째,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합니다.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교육, 건강, 자기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처럼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셋째, 자산으로 전환하는 소비를 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소비를 합니다. 부동산 구매, 사업 투자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합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자산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넷째, 미래를 위한 소비를 합니다. 단기 만족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며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소비를 합니다. 오늘 작은 희생이 내일의 큰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절제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돈을 씁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쇼핑을 하는 대신 취미나 운동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나는 강한 심장을 가졌다고 스스로를 믿는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입니다. 여섯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매년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3개월 단위로 점검합니다. 작은 성과를 쌓아가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루틴을 지키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거죠. 일곱째,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내 그릇이 작아서 문제였어 라고 깨닫고 그 그릇을 키우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복리 효과는 부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올바른 소비 습관과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도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희노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배우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재테크 습관을 실천하여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